아, 또 왜 하필이면 이준석 바람으로 됐느냐. 네. 다른 김웅 후보나 김은혜 후보보다 네. 더 불안한 점이 많고 덜 훈련되었고 이준석의 이제 그러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반대로 보면 뭐 한쪽 편을 제대로 든다. 그러니까 또 일종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서 한쪽 편으로 하여금 지지를 얻는다. 이런 장점은 우리 당의 당대표로서의 보다는 다른 자리에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아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아, 이준석 후보만 아니면 아예 내친 김에 그냥 충고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네. 이제 우리 이제 내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막판 지지세 결집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다른 후보님들도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좀 어떠신지. 국민들은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사실 이제 그 바람 저도 참 그동안 정치에 오래 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아 그래 변화하고 쇄신하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네. 젊은 사람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좋은데 아 걱정되지 않아? 좀 불안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당원 여러분들은 더 큰 걱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당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선을 직접 해보신 분들이 네.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아 그래도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전략적 투표로 저한테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당심이 전략적 당심으로의 단일화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 바람은 일단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었던 구체적인 걱정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다 그 말씀하시죠.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만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당 밖에 있는 그 후보들하고 잘해서 모두어서 올 수 있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이 대선이라는 건 전쟁인데 그거를 사실상 뭐 국정 경험도 없고 의정 경험도 없는 그런 후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장에서의 우려가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단일 후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밖에 있는 후보들을 다 데려와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1년 전 인터뷰에서만 해도 21대 국회에 가서는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이 진짜 공정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런 의심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도 뭐 그다음에 윤석열도 다 우리 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표님만의 그 통합 보상 차별화된 통합 보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시 출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뭐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마치 국민의힘 입당을 하기로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하고 심지어 평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윤석열 측에서는 즉각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인들이 뭐 아직 이걸 구체적으로 결정한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후보들, 뭐 윤석열, 안철수 이런 후보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요. 모시고 오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 내지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쉽게 대통령 될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당내 후보를 찾아봐야 된다. 저는 당내 후보 찾고 당내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당내 후보들이 너무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입장은 윤석열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의 발언은. 이준석 후보는 또 그런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다 그랬습니다. 결국 윤석열 배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는 뭐 당에 영입하고도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사실 굉장히 거세요. 오늘도 뭐 이준석 캠프 쪽에서도 좀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 해서 거센 견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뭐 아무래도 제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당심은 초보 선장에 대해서는 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견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바람, 뭐 우리한테 주시는 질책, 제가 정말 더 많이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 또 왜 하필이면 이준석 바람으로 됐느냐. 네.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김웅 후보나 김은혜 후보보다 네. 더 불안한 점이 많고 또 덜 훈련되었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가치나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이제 그러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반대로 보면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이다. 네. 네. 뭐 한쪽 편을 제대로 든다. 그러니까 또 일종의 갈등을 네. 더 크게 만들어서 한쪽 편으로 하여금 지지를 얻는다. 이런 장점은 우리 당의 당대표로서의 보다는 다른 자리에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아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네. 아, 이준석 후보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점이 네. 네. 오히려 당대표 자리에 가면 그것이 네. 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네. 많이 있습니다. 아예 내친 김에 그냥 충고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네. 이제 우리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라 그러지만 저는 사실은 듣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의 무게가 있으려면 네.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절제하고 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말의 무게를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견제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견제들 중에서 다른 당대표는 그러니까 서포트형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사실 항상 중심에 계셨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랑 이런 걸 좀 불식을 시키신다면 항상 이제 네. 중심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네. 원내대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 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압박해도 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당대표는 끝까지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 내년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권 심판 선거를 하려면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죠. 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네. 새 후보 중에서 가장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 제가 이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지는 자리인지 잘 알면서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인데 사실은 변화라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직은 십자가가 버거운 분에게 이 십자가를 들여서는 안 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막판 어필 이런 느낌으로 뭐 사실 정말 저는 정권 교체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2002년 당에 처음 온 것도 정권 네. 교체를 하고 싶어서 왔고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정권 교체 하고 싶어서 온 거 꼭 네.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